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약바이오 정말 힘든 시기 지나고 있죠. 11월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10월보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국채금리가 너무 크게 상승을 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에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 직후 12월 초까지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부터 5일에서 8일 사이 그 어딘가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그 급반등이 국내 증시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과거 1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갖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 자체가 많이 무너졌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안 좋았다. 글로벌 그 어떤 나라랑 비교를 해보아도 전쟁을 하는 나라들보다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수준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빠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셨던 것 홀수해는요, 코스닥이 항상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12월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제일 좋고, 내년에 약간의 세론을 내가 예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내년까지 제약바이오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희망회로도 저는 돌리고 있어요. 올해 생각보다 제약바이오의 상승세가 올라가다 말았으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희망회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보여주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졌었다라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돈이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아졌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 중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아졌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요, 내년까지도 이제 제약바이오는 상반기까지 계속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11월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더 좋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국내장 자체가, 국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겪고 있죠. 금투세 이슈, 상법 개정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그냥 우리 국내 증시를 떠나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은 없으니 미장과 국장을 같이 가져가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더 심한 바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적자바이오텍의 경우 최근에 11월부터 이제 바닥 다지기가 된 후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빅파마와 바이오텍의 흐름이 조금 달랐었던 만큼 그 행보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오의 흐름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다면 우리도 슬슬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도 최근 조금 떨어져 주면서 큰 틀에 있어서 약간의 무리는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제약바이오 혹은 이제 코스닥 패시브 자체에도 장기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요, 작은 기업들 말고 상대적으로 큰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현금의 보유 여부도 항상
항상 업데이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텍 중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해본 기업들 혹은 라이선스 계약이나 M&A가 많이 이루어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적자 바이오텍이 인기가 없었던 고금리 시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없었던 이 적자 바이오텍 기업들, 세포 유전자 혹은 AI 바이오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기업들의 경우에 제가 한 달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부터는 받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로슈도 카티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 다른 빅파마들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AI 바이오의 경우에도 국내 루닛은 최근에 타그리소 관련 계약 기대감이 많이 나오면서 AI 바이오 쪽도 슬금슬금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FDA 승인을 받은 AI 바이오 기업들도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의 경우에는 좀 볼만한 구간이 다시 왔다. 뭐 지금 당장 돈을 벌 거다, 뭐 적자폭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국내외 세포 유전자 AI 바이오 기업들 위주로도 반등은 가능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외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당연히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기업들도 지금 고금리 시대 때 타격을 크게 받았었던 분야가 이 세포 유전자 AI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는 거고요. 거기에다 국내 바이오 ETF도 지금 시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무너진 것도 있고 코스닥 자체를 사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 국내 바이오 섹터가 7월에서 10월까지 좋다가 11월 조정을 크게 받았으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ETF도 다시 볼만한 구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 바이오텍 ETF들입니다. 이제 미국 바이오텍 ETF는 미국 빅파마와 다르게 혹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로 이루어진 ETF와는 다르게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박스권에 계속 올해 내내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보면요. 12월에 2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라무나 XBI가 지금 시기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제일 매력적이지 않나. 이 라무나 XBI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멤버십 영상에 먼저 올렸었던 내용인데요.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죠. 당연히 편견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너무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에는 저는 크게 잃을 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투자 추천, 종목 유도 이런 건 당연히 아니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때 국내뿐만 아니라 저는 해외 제약바이오 섹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 관련된 기업들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일론 머스크 관련주라고 해서 되게 많이 올랐고 혹은 이제 트럼프 정책주라고 해서 되게 많이 오른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더불어서 도지 정부 효율부서의 공동대표인 비벡 라마스와미 관련된 기업들은 왜 안 올랐을까? 비벡 라마스와미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비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 다 나타냈었는데요. 비벡은 바이오텍 설립자죠. 설립자고 전공자입니다. 바이오를 안 좋아할 수가 없고 바이오를 어떻게 해서 키우고 이제 신약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인지 어떻게 해야 제약바이오 산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쳐두고
일론 머스크 관련된 기업들만 본다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바이오텍 볼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트럼프 관련된 사람들 중 바이오랑 관련된 인물들 누가 있을까도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 섹터와 관련된 인물들을 한 5분 정도 추려보았고요. 라마스와미는 제가 너무너무 언급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가 너무 백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백신 관련된 기업들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FDA나 이제 보건기관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에는 큰 이슈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FDA 국장으로 이번에 언급이 된 마티 마카리의 경우에는 존스홉킨스 외과 의사이자 백신을 싫어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백신을 좋아하진 않는데 싫어하진 않지만 의무화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마티 마카리는 둘 다 FDA 약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진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빅파마들과 뭐 그런 리베이트 혹은 FDA에 대한 그런 부당한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탈바꿈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바이오텍에게는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FTC 위원장인 리나칸 해임 썰이 돌고 있는데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리나칸 해고될 거야 라고 언급을 한 만큼 강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인수합병을 제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임으로 인수합병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바이오는 인수합병으로 몸집 키우기를 많이 하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되게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 분야가 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M&A를 통해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M&A에 대한 그런 제한이 없어지었을 때 제약바이오도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 국장은 이제 데이브 웰돈이 이번에 지명이 됐는데요. 이 데이브 웰돈은 군참전 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퍼블릭 헬스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퍼블릭 헬스를 중요시한다면 아무래도 공공의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약간이나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약간이나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이오시밀러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 사람들만 봐도 나쁠 게 딱히 없다라는 거. 트럼프가 제약바이오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바이든처럼 빅파마와 소송전을 벌였던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큰 타격이 있기에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제 국장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제일 많이 올랐었던 제약바이오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 선반영이 됐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근간이 크게 변하지 않은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임상 진전 혹은 라이선스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구조적인 성장 속에서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차트 2개 가져왔어요. 라부 차트인데요. 라부는 미국 바이오텍 ETF 3배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라부의 경우에는 12월에 계절성을 굉장히 크게 띄우는 ETF예요.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2월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선반영이 되는 것 그게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도 저는 12월 제약바이오 반등 가능성을 여전히 보고 있지만 해외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라부도 지금 시점에서 반등을 하는 상황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특히나 12월까지 보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최고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산업
산업 자체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들 위주로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만약에 돈을 벌고 있다면 돈을 내년까지 잘 벌 기업들은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